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전을 승리하고 난 후에 기쁨도 잠시 최악의 상황이 또 나오네요. 정말 지겹도록 나옵니다. 리버풀은 12라운드까지 10승 1무 1패로 4개월 넘게 기쁨이 지속되고 있지만 리버풀은 12라운드까지 10승 1무 1패로 4개월 넘게 기쁨이 지속되고 있구만. 토트넘은 퐁당퐁당 승리하면서 팬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 자원들 계속 이탈하면서 불안감 주더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BBC에서 속보로 비카리오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이 무실점 대승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선수가 비카리오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비카리오는 공중볼 판단 능력이 아쉬울 뿐 토트넘의 매우 중요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맨시티전 때 전반전에 2번을 경기를 중단시켰었죠.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토트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라인이 올려진 상황에서 노마크로 실점 위기였는데 맨시티의 패스가 좀 길면서 비카리오와 사비뉴가 접전이었습니다. 볼이 박스 라인 근처로 오면서 애매해졌고 비카리오가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먼저 볼을 잡으려고 몸을 던지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볼을 잡고 난 후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 듯하고 경기 장면을 봐도 그냥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끌려고 하는 리액션인가 보다 싶었죠. 경기가 다시 재개되고 비카리오는 비수마에게 패스를 하기도 했고 맨시티가 강한 압박 상태에서 비카리오가 볼을 처리해야 하는데 킥이 미스가 되면서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저앉는 겁니다.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야유를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봐도 2대0으로 앞서고 전반 마치기 6분 전이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개수작이라고 본 거죠. 의료진까지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응원하면서 큰 부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비카리오는 이후에 경기 중단 없이 끝까지 마쳤고 토트넘은 비카리오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4대0 대승을 거둔 건데 이틀 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BBC에서 비카리오 수술이라는 헤드라인이 게재되었습니다. 토트넘 스퍼의 골키퍼 비카리오는 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후 한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28살의 비카리오는 지난 토요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하는 동안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밝히지 않았으며 구단의 의료진이 그의 훈련 복귀 시점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골키퍼 비카리오는 2023년 6월 엠폴리에서 이적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단 4경기만 결장했다. 비카리오가 빠졌던 4경기에서는 36살의 프레이저 포스터가 골문을 지켰다. 이 중에는 9월 코벤트리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와 알크마르 및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토요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은 후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첫 4경기에서 3번 승리하고 1번 패하면서 현재 7위를 기록 중이다. 그리고 토트넘 트위터에서도 비카리오가 수술을 했고 의료진의 평가를 받아 언제 훈련에 복귀할지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날벼락 맞죠? 이 글이 게재되고 난 후에 팬들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2걸음 뒤로. 농담하는 거지? 그러면 얼마 동안 볼 수 없다는 거야? 욕밖에 나오지 않는다 스퍼시. 2달에서 3달이야. 이제 어쩔 건데 왜 우리는 이런 슬픈 시즌을 매해 겪어야 하는 걸까? 요리스가 임대로 오는 건가? 네. 물론 모든 반응이 이런 건 아니고 쾌유를 바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충분히 토트넘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기에서 골키퍼가 비어있는 상황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프레이저 포스터를 응원하고 3순위 오스틴 골키퍼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상 문제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팀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비카리오에게 고마움도 있습니다. 전반전에 부상이었다는 건 이미 그때 발목 골절이 있었다는 건데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통증을 참고 풀타임을 뛰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카리오는 전반을 마친 후에 라커룸에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참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는 후반 80분쯤에도 혼란의 슈팅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면서 슈퍼세이브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바라디올의 강력한 슈팅 때는 볼이 골대로 가진 않았지만 날아오르면서 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목 골절이란 말입니까? 정말 투혼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손흥민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 그때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초반에 상대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손흥민이 쓰러졌던 적이 있었죠. 그 경기는 손흥민의 원맨쇼로 승리하기도 했고요. 승리한 후 며칠 안 돼서 손흥민의 팔이 골절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팬들은 그럼에도 90분 경기를 다 뛴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손흥민도 비밀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카리오가 발목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교체를 했다면 경기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반전이죠. 비카리오 골키퍼 분명 선방은 잘했던 선수예요. 묘기처럼 슈팅을 막아낸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지난 시즌 주전 자리를 꿰차고 토트넘의 리그 실점은 61실점이었습니다. 그 전년도 콘테 감독 2년차에 63실점보다 2점 적어지긴 했는데 콘테 감독이 사표를 집어 던진 후에 팀이 붕괴가 되면서 뉴캐슬에게 6실점, 리버풀에게 4실점, 브렌트포드 3실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엮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던 후에 8시즌 동안 50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대가 47실점이에요. 엔지 감독 전술이 실점을 많이 만든 것도 맞지만 어쨌든 비카리오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선 냉정하게 포스터와 오스틴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뒷문마저 불안하다고 인지한다면 지금 토트넘이 목표가 있는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모험을 할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맨시티전 토트넘이 왜 무실점 대승을 했습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맨시티 공격진이 약해지면서 결정력이 매우 떨어졌고, 두 번째는 토트넘이 하이라인을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비가 안정감이 생겨버렸습니다. 포로 우도기가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를 도와주고 싶어도 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도울 방법이 없었고, 미드필더진이 포로 우도기를 도와주고 싶어도 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또 도울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운으로 맨시티를 이겼다고 보는 전문가 시선들이 없습니다. 조직력이 매우 돋보였고 엔지 감독도 대만족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2대0을 앞섰을 때 동료들을 계속 긴장 풀리지 않게 집중하도록 애를 쓰는 비하인드 장면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전 경기들은 집중하지 않았고 이번 경기는 맨시티니까 집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질 수 없는 경기니까 선수들이 힘들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맨시티니까 통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토트넘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체력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음 리그 경기가 풀럼인데 풀럼은 울버햄튼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말이죠. 토트넘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0대3 참패를 당했고요. 토트넘은 이틀 쉬고 풀럼을 상대해야 해서 최소한 입스위치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분명 맨시티전에 체력적으로도 더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대승이었고, 다음 풀럼전도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골키퍼의 포스터가 세워지면서 불안하게 느낀다면 감독도 선수들도 더 후방을 도와야 한다고 느낄 것이고, 오히려 더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역습 상황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손흥민의 활약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죠. 엔지 감독은 맨시티전 승리 후에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에게 볼이 빨리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은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들입니다. 비카리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결코 아니고요. 비카리오가 현재 없다고 해서 토트넘이 더 큰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버풀도 보면 알리송 골키퍼 부상 이탈로 큰 위기가 올 줄 알았지만 대체 골키퍼로 팀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포스터가 오면서 세트피스 실점은 현저하게 줄어들걸요? 네. 상대 선수들이 비카리오에게 덤비듯이 포스터에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수비의 안정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일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